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나스닥 주식을 거래를 하는데 1월부터 지금 4월이죠. 오늘이 4월 16일. 나스닥 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면 반등했고 조금 하락했다고 하면 하락했는데 별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올해 시장 자체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나스닥에 투자하는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자,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300만 원. 1월부터 4월까지.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주식을 잘하는 고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실력이 중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이 나스닥 시장, 그럼 나스닥 시장은 한 10시 반에 시작했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서머타임 전에는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한 새벽 1시? 늦게는 2시까지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이제 저는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거래를 했는데, 자, 그 정도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사놓고서, 그냥 마냥 기다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수익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자본금이 2,500인데 어쨌든 300밖에 못 벌었다 이거. 2,500 가지고 2,500을 벌으면 100%잖아요. 그래봤자 또 2,500이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를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한 30년 해봤지만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시간과 이 어떤 그 시간이 이 돈을 벌어주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10배거라는 10배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10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40만 원에서 70만 원 갔다고 하지만 그건 2배 간 거잖아요. 그죠? 4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 가도 그건 2배 간 거예요. 그 2배 간 기간은 그렇게 짧았죠.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배 간 기간을 계산해 보면 몇 년 걸렸단 말이야. 최소한 몇 년. 자, 시간이 길어야 이게 시간에 대한 어떤 긴 기간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조금 내려지는 거예요.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면 제가 이제 나스닥에 1월부터 4월까지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100%라고 하면 2,500만 원 가지고 2,500을 버는 거야. 그래봤자 고수야. 고수도 그 정도 못 벌 거야. 그죠? 저는 그냥 중수니까 한 300만 원 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 거래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막상 샀는데 막 떨어져 봐. 한 10%, 20% 떨어져 봐. 그러면 또 이게 잔상이 남잖아요. 또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큰 돈을 못 벌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의 알파벳이나 미래의 아마존이 되는 주식을 계속 사모아. 아니면 미래의 맥도날드 같은 주식 한 10년 가지고 있었으면 몇 배 벌었나요? 한 10배는 벌었잖아요. 배당도 나오니까 한 10배는 벌었어요. 계산해 보면, 차트를 보면.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수의 수준이라면 그냥 긴 기간 동안에 좋은 주식을 변동성을 무시하고 사모으는 거야. 10년 뒤에 그 열매를 다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100억이 되는 거야. 그죠? 100억은 벌어야 부자잖아요. 그죠? 10억, 20억 벌어서 이제 부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 100억은 그렇게 해야 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한 10억을 가지고 있어. 자, 그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10억 가지고 고수라고 하면 50%, 100%는 벌거든요.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고수의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야. 뭐냐면 이제 제 구독자들 잘 들으세요. 이거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시장이 좋잖아요. 한마디로 이 물이 들어올 때거든요.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야, 주식시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이 금융주, KB 금융지주 예를 들어 신한지주 뭐 그런 우수한 그 금융주 지주들이 최근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 은행 뱅킹런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어. 그런데 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그 은행에 대한 악재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고수라고 하면 내가 한 20억 굴리는 고수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금요일 날에 한 10억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 10억을 배팅할 수 있는 능력, 확신. 그래서 내가 한 2, 3일 들고 있어서 한 5%대기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고수인 거야. 중수는 거기서 10억이 있어도 한 5천만 원밖에 못 들어가. 자, 그 배팅에 대한 규모, 그것에 대한 확신, 거기서 중수와 고수가 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한 20억을 가지고 있는 고수는 거기서 5%를 먹으면 얼마예요? 1억을 먹는 거잖아. 한 3일 만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자, 그만큼 1억을 먹는 거야. 그러면 한 5일 만에 20억 가지고 1억 먹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수인 거야. 근데 중수는 저기서 아까 제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5천만 원 들어오면 뭐 250밖에 못 먹잖아. 자, 그런 차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중수와 고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명확히 이해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한 100억은 벌어야 이 사회에서 부자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벌려고 하면 이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 이 하수의 생각, 중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부자가 안 돼요. 참,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네. 자, 여러분, 참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많이 듣잖아. 특히 갭 투자 강의를 많이 듣잖아. 자, 갭 투자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이 듣는 그 강사들이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주 돈을 엄청나게 쓸어 모으는 강사야. 정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몇십억을 버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걸 갭 투자들이 듣고 투자를 하더라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위험하다고 해서 이론만 가르치고 근데 그걸 듣고서 갭 투기 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하러 가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됐잖아. 그 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 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당신들 갭 투자하면은 망할 수 있다. 조심해라. 사실은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 강사님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그렇구나. 갭 투자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 변동성에 취약하구나. 그 한계를 난 배웠어. 근데 다른 강사들은 다른 수강생들은 그걸 듣고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 그 강사분도 고점을 못 맞췄고 고점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라고 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도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원망도 하고 뭐 그렇게 결과가 나버렸다고. 자, 그리고 뭐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들 보세요. 뭐 갭 투기하라, 뭐 재개발 투자해라. 그 사람들 수십 채씩 그 지방 가서 뭐 쓰레기 같은 아파트 사는 줄 아세요? 안 사요. 안 사. 딱 그 엑기스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수강생들 보러 여러 쓰레기 아파트를 수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지방 갭 투자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갭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한테 기법, 고수의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배우고 쓰레기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 저도 최근에 엄청나게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투자해야 될 거,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게 추려져요. 나는 토지가 맞는다. 나는 아파트가 맞는다. 아파트도 분양권이 맞는다. 나는 개발이 맞는다. 디벨로퍼가 맞는다. 나는 신축을 져서 파는 게 맞는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그런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수익들이 나오는지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넓게 공부하시다가 하나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로 좁혀 들어가야 돼.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최고수. 응? 최고수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그 방면에서 엄청난 실적을 만든 결과물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최고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갖게 되고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수집을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 고수들이 하다 보면 규모가 커져. 짜투리 같은 거 해봤자 돈도 안 되잖아. 땅도 조그만 거 사면 돈도 안 돼. 비싸기만 하지. 근데 큰 평수를 사면 싸잖아, 평당가가.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거든. 규모의 경제. 그리고 큰 건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이해와 실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전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돈 벌더라는 거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요즘 그것도 유행이잖아요. 강남에 구축을 사가지고 때려 부셔가지고 거기다 신축을 져서 4억을 넣어서 월세를 한 3%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자기의 산 가격, 그 건축한 가격보다 2배로 파는, 그죠?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요즘 있잖아. 그게 뭐예요? 건물의 밸류업이잖아. 자, 그러면 그 건물이 50억짜리야. 신축하고 짓고 사고 구축 사고 신축하는데 한 50억 들어. 그럼 그 사람이 50억에 있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대부분이 잘 가져야 20억 가지고 하는 거야. 반 정도. 반도 안 되더라고. 한 15억 가지고도 하더라고. 그럼 15억 가지고 그 사람이 50억에 팔면 100억에 팔면 세전 50억을 버는 거잖아. 그렇다니까. 자, 그렇게 이거는 이제 건물에 관해서의 이 어떤 경우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땅도 그렇고 뭐 경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안 되더라는 거야.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크게 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위험은 리스크는 최대화하고 수익은 조그맣게 결과물은 조금만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실제로 그거로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도 지금 굉장한 위험 속에 있고 이 하락과 상승 사이클이 지나면 또 조용히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 크게 벌 수 있는 스케일이 크게 벌 수 있는 자 그런 그 어떤 투자 상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최고수를 만나야 된다. 최고수를 만나야 되고 일단은 넓게 공부하면서 좋게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라 이거야. 부동산 분야는 바다와 같이 넓다. 바다와 같이 넓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될 기회가 널려 있어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이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뭐라고 하는 뭐 이렇게 농담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돈이 널려 있다라는 거야. 돈이 널려 있다. 돈 벌 게 널려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가 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요즘 주식시장이 그래. 요즘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그냥 종목들이 널려 있어. 돈 벌 종목들이.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노다지가 널려 있다니까 코스피의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돈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빨리 선취매를 해야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요? 이 얘기 제가 여기서는 제가 부동산 유튜브니까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그것을 제 개인적인 어떤 분야를 부동산 유튜브로 저는 한정 짓고 싶진 않아요. 한정 짓고는 않고 저는 이제 토탈 재테크 유튜브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다양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예전부터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널려 있다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수와 고수의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저도 봤잖아요. 주식시장에 널려 있어. 그러면 저도 돈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최근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간 돈보다 뭐 제가 집에서 대출 받고 뭐 은행 깨고 오면 지금보다 몇 배를 투입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 와이프가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2% 부족한 데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어떡하냐고. 그죠? 아니면 어떡하냐고. 이 상승장이 여기서 꼭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큰일 나잖아. 자,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관해서는 아직도 중수라는 거야. 근데 고수라고 하면 고수의 확신이라고 하면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억, 30억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대출까지 갖다 박아버린다니까. 그게 고수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 상승장에 그냥 최대한 돈을 다 벌어버리는 거야. 왜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확신이거든요. 제가 부동산은 주식보다 쉽잖아요. 그 확신을 갖기가. 주식은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죠? KB금융주주가 더 내려갈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부동산은 안 그렇잖아. 부동산은 내려가도 한계가 있잖아. 그지? 바닥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때려박을 수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저는 확신이 들면 다 배팅을 해요. 거침없이 배팅을 하는데 주식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예? 안 되더라. 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그 제 목표가 뭐냐면 뭐 제가 무슨 뭐 몇십만 유튜브를 거느린 사람도 아니고 구독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난 저는 참 한심해 죽겠어. 아니 어떤 유튜브 보면 막 몇십만이야.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유튜브 제가 잠깐 보면 여러분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10분, 15분 나와서 떠들고 쑥 들어가는 게 무슨, 거기서 뭔 얘기가 오고 가겠냐고. 그죠? 의미 없어.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고. 저는 제가 모든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한 1000명 정도, 1000명도 많은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봐서, 제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전이가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재테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만. 예?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제 알바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뭐 한 100명, 또는 뭐 몇십 명 정도는 한 100억대 부자가 되길 바래요. 저도 역시 100억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100억대 부자가 되고 여러분도 같이 100억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그 고민과 공부와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야.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크게 공부해라. 제발 크게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판을 노력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여기서 수익이 1000만 원짜리를 하지 말고 1억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라 이거야. 어떤 투자를 하라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얘기 조금 들어갈게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제가 주식은 저도 이제 한 30년 하다가 몇 년 한 10년을 쉬다가 하다 보니까 감각을 길러다 보니까 좀 거래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거래 안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감을 익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딱 어떤 종목에 대한 노림수가 있어야 돼. 노림수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종목들을 한 몇 개 추려가지고 거기서 단기간이면 빠르면 1년 뭐 아니면 몇 개월 만에 어떤 섹터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한 50%, 100%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투자할 생각이에요. 맨날 1%, 2% 먹고 파는 거 얼마나 피곤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는 그냥 중장기로 모아갈 아주 10년 생각하고 그냥
내 노후의 주식이다라고 그런 주식들은 계속 사는 거고 그런 투 트랙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은 정리를 했고 자, 이 여러분들도 그런 그 어떤 방향성 그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성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투자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은 뭐 레버리지를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주식에 레버리지 일으킬 정도로 내가 보기엔 고수 없어. 고수 없어. 그 정도 되려면 초고수여야 돼. 나도 못해. 그거는 주식은 레버리지가 안 되고 단지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강남에 등기부등본 건물 다 떼어보세요. 다 레버리지 들어가 있어. 뭐 땅도 그렇고 다 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고 부동산으로 자산 만드는 사람들 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한 거야. 그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안전하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분 PD 한 PD였습니다.